안녕하세요. 곰의 헌책방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저는 며칠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문득 지금 이 시간이 딱 20년 뒤의 시간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 20년 뒤면 일흔이 다 되어가는 나이거든요. 가족과 함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건 어렵지 않게 상상이 됐지만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따라왔어요. 혼자인 시간을 나는 잘 보낼 수 있는 사람일까? 지금의 나는 나와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일까? 하고 말이죠. 그러고 보니 나만을 위해 보내는 시간이 있었나? 하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질문이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잘 지낸다는 게 뭘까요? 바쁘지 않으면, 아프지 않으면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하루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걸까요? 우리의 하루는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아침이 오면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고, 저녁이 되면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이 남아있고, 밤이 되어도 머릿속은 쉽게 조용해지지 않아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챙기며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많은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을 바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자꾸 뒤로 밀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읽고 싶던 책도, 한번 가보고 싶었던 길도, 또 배워보고 싶었던 것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앉아있고 싶던 오후도요. 그런 것들은 늘 나중에 조금만 더 안정이 되면, 이 일이 끝나면, 마음이 조금 놓이면 그때 해도 되는 일처럼 미뤄지곤 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렇게 기다리던 여유가 조금 생기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시간이 내 앞에 왔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데 몸은 괜히 바쁘고, 쉬어도 되는 날인데 괜히 할 일을 찾게 되고,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겼는데도 그 시간이 편하기보다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해요. 내 시간을 써도 되는데 정작 내 시간을 쓰는 법은 오랫동안 연습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모임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찾은 모임 속에서도 그 시간이 편치만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대화는 흘러가고 웃음소리도 오가는데 나는 그 흐름을 잘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냥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던 시간들. 사람도 많고 함께 웃기는 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왠지 더 피곤하고 더 허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곳에 있었는데 있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 오늘은 그런 마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작품 중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작품 속에서 그런 시간을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녀를 곰의 헌책방의 손님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한 번쯤은 읽어보았기도 혹은 영화로 봤을 수도 있는 이 작품은 1865년에 루이스 캐럴에 의해 발표된 작품인데요. 작가는 찰스 루트위지 도트슨이라는 본명이 따로 있었어요. 또 이 작가는 본업이 작가가 아니에요.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교수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앨리스가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장면도, 시간이 멈춰버린 다가회도, 몸은 사라지고 웃음만 공중에 남는 고양이도 다 수학적인 개념을 이미지로 풀어낸 거라는 거예요. 읽을 때는 그냥 이상하고 재미있는 장면이지만 알고 나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작가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책이 나왔을 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이 책에 완전히 빠졌대요. 너무 감동받아서 신하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이 작가의 다음 책이 나오면 바로 내 방으로 가져오세요. 그래서 신하들이 가져온 루이스 캐럴의 차기작은 바로 수학 전공 논문이었어요. 행렬식에 관한 전공 서적이었던 거죠. 기대감에 찬 여왕이 책을 받아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작품 속의 모자 장수는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당시 영국에서 모자를 만들 때 수은을 주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모자 장수들이 수은 중독으로 손을 떨거나 헛것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자 장수처럼 미쳤다는 말이 관용어처럼 쓰이기도 했대요. 작가는 그 비극적인 현실을 작품 안에 살짝 녹여둔 거였죠. 겉으로 보면 그냥 어린아이 동화책 같은데 그 안에는 수학도 있고 사회 풍자도 있고 현실 속 슬픔도 조용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16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읽히는 것 같아요. 작품 속에서 앨리스가 가게 되었던 이상한 나라는 무엇이든 자주 바뀌는 곳이었죠. 몸은 커졌다 작아지고 문은 맞는 듯 하다가 맞지 않고 구구단을 외워도 하나도 맞지 않게 읊어졌으니까요. 누군가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어느 자리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끝나지 않는 다가회가 이어집니다. 모두가 말하고 있는데 정작 누구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은 자리. 그 대화가 마치 말장난처럼 느껴져서 불편하기도 하고, 찻잔은 많은데 차를 편히 마실 수는 없는 자리. 어쩌면 우리도 가끔 그런 다가회 같은 시간을 지나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움직였고 계속 대답했고 계속 나를 어딘가에 맞춰왔지만 정작 내 시계는 언제부터 멈춰 있었는지 돌아볼 틈이 없었던 시간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얼 좋아하는지 미처 돌아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 고매연 책방 7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잘 자요. 그날 앨리스는 끝나지 않는 기괴한 다가회에 앉아 있었어요. 긴 테이블 위에는 찻잔과 접시가 가득 놓여 있었고, 누군가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다음 질문을 던지기만 했죠. 앨리스는 처음에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말이 끼어들었어요. 차가 식기도 전에 다른 자리로 밀려났고, 테이블 위의 시계는 계속 같은 시간만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문득 차를 마시라는 건지 질문에 대답을 하라는 건지 누군가의 장난 속에 앉아있는 건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혼란스러움에 의자에서 내려왔어요. 작은 찻숟가락 하나가 접시 가장자리에서 달그락거렸지만 아무도 앨리스를 붙잡지는 않았어요. 앨리스는 멀리 가지 않았어요.
그저 몇 걸음 물러났을 뿐이었죠. 나무들 사이로 조금 더 걸어가자 작은 오두막 같은 집 하나가 보였어요. 아직 낮이었는데도 창문 안쪽에서는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또 다시 호기심이 생겼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창문 안쪽으로 천장까지 닿은 책장들이 보였어요. 책들은 벽처럼 높이 꽂혀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조명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지요. 방금 전까지 앨리스가 앉아있던 다가웨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앨리스는 창 너머의 책들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 책들은 마치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앨리스는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문을 밀고는 들어가 버렸죠.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향긋한 차 향이 앨리스의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었어요. 그때 책방 안쪽에서 책을 정리하던 곰이 고개를 들었어요. 곰은 앨리스를 보고 조용히 인사를 하고는 다시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왜 들어왔는지, 찾는 게 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작은 컵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서는 이리 와서 한 잔 마시라는 듯이 가까운 테이블 위에 놓아주었어요. 방금 전에 그 다가의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평온한 분위기가 마치 집에 온 것 같았어요. 앨리스는 문가에 선 채 잠시 책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천장까지 이어진 책장, 낮게 켜진 조명, 오래된 종이 냄새, 창가에 놓인 낡은 의자 하나. 방금 전까지 들리던 다가웨의 웃음소리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금 멀어진 것 같았어요. 앨리스는 차가 담긴 컵을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는 듯 했어요. 곰은 다시 책을 정리했고 앨리스는 천천히 책장 사이로 걸어 들어갔어요. 책방 안은 조용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곳은 아니었어요. 나무 바닥은 걸음을 따라 아주 작게 삐걱거렸고 주전자가 식어가는 소리도 작게 들려왔어요. 앨리스는 높은 책장을 지나 낮은 선반 앞에서 멈춰섰어요. 그곳에는 크고 화려한 책보다 손때가 묻은 책들이 많았어요. 오래 들고 다닌 듯 모서리가 다른 책, 표지 안쪽에 흐릿한 이름이 적힌 책, 책갈피가 중간쯤 꽂힌 채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린 듯한 책들. 그중 한 권이 앨리스의 눈에 들어왔어요. 표지는 짙은 남색이었고 가운데에는 작은 테이블과 그 위에 놓인 시계, 그 옆에는 의자 하나가 있었어요. 의자는 쓸쓸해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 이제 막 돌아와 앉을 자리를 남겨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앨리스는 그 책을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앨리스가 책을 들고 돌아서자 곰이 어느샌가 옆에 와서는 말했어요. 책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책을 받아든 곰은 눈을 감고 천천히 책의 냄새를 맡았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 속에 따라오는 시간의 냄새들을 곰은 맡을 수 있었거든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따라 올라오는 시간의 냄새를 곰은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곰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말했어요. 이 책의 전주인은 타인을 먼저 배려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기다리던 정류장의 찬바람 냄새, 밤늦게까지 켜두었던 작은 스탠드의 전등 냄새가 나요. 해야 할 일을 먼저 챙기느라 자기 마음은 자주 접어두었던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이 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결국 자기 몫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된 것 같네요. 곰은 앨리스에게 책을 다시 돌려주며 말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앨리스는 책을 받아들고 창가 의자에 앉았어요. 기괴한 다가오에서 들리던 소리는 이제 아주 멀리서 나는 것 같았어요. 앨리스는 첫 장을 펼쳤어요. 어느 마을에 커다란 괴종시계가 있는 작은 시계방이 있었다.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시계를 고쳐온 한 노인의 가게였다. 마을 사람들은 시계가 늦어지거나 빨라지면 그 가게로 찾아왔다. 누군가는 출근길에 차고 다니던 손목시계를 맡겼고, 누군가는 오래된 회중시계를 가져왔고, 또 누군가는 가게 벽에 걸어두었던 큰 시계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왔다. 노인은 그 시계들을 천천히 살폈다. 뚜껑을 열고 작은 나사를 풀고 먼지를 털고 멈춘 시계의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시계가 왜 멈추었는지는 대체로 금방 알 수 있었다. 너무 오래 감지 않은 태엽, 조금 어긋난 바늘, 오래 쌓인 먼지, 기름이 마른 작은 축. 이유는 다양했지만 그가 고친 시계는 반드시 다시 움직였다. 그 시계로 아침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고, 약 먹을 시간을 챙긴 사람이 있었고,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시간 맞춰 전화를 건 사람들이 있었다. 노인은 그 일이 좋았다. 누군가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순간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는 시간을 고쳐주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손님이 맡긴 시계를 다 고치고 나서 가게 안을 둘러보던 노인은 문득 한 가지를 알아챘다. 가게 한쪽 벽에 걸린 커다란 괴종시계. 그 시계가 멈춰 있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어느 해 겨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훨씬 그 전이었던 것 같기도 했다. 찾아오는 손님들의 시계는 그날 안에 고쳐져야 했고, 다음 날까지도, 또 그 다음 날까지도 언제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보니 자기 시계는 늘 다음으로 밀렸다. 노인은 한참 동안을 그 시계 앞에 서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마을에서 시계를 제일 잘 고치는 사람의 가게에 멈춰있는 시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가장 크고 오래된 시계가. 밖에서 보던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했겠는가. 노인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그 시계를 벽에서 내렸다. 커다란 천을 깔고 뚜껑을 열었다. 안쪽에는 먼지가 가득히 쌓여 있었고 태엽은 오래전에 이미 풀려 있었던 것 같았고 시계 바늘은 어느 날 오후에 한가운데에 멈춰 있었다. 한참을 그 안을 들여다보던 노인은 천천히 먼지를 털어내고 톱니바퀴를 살피고 태엽을 다시 감았다.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게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시계보다 작은 소리였지만 노인에게는 그날 그 소리가 가장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고장난 게 아니었구나. 그냥 오래 내버려 둔 것 뿐이었구나. 그날 이후로 노인은 조금 달라졌다. 가게 문을 조금 더 일찍 닫는 것도 일을 줄인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하루 중 아주 작은 시간을 자기 몫으로 남겨두기 시작했다. 오래전에 사두었던 책을 선반에서 꺼내 창가 옆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는 읽었다. 그날은 한 줄밖에 읽지 못했다.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갔기 때문이다. 내일까지 고쳐야 할 시계는 없는지, 아직 닦지 않은 공구가 있지는 않은지. 그는 책을 덮었다. 하지만 선반에 다시 꽂아두지는 않았다.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었다. 내일 또 펼칠 수 있게. 그 다음 날에는 한쪽을 읽었다. 어떤 날은 책을 펴놓고도 한 글자도 읽지 않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다. 자전거 바퀴가 천천히 굴러가고 저녁장을 본 사람들이 장가방을 들고 걸어갔다. 노인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그 시간에도 시계 하나를 더 열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알았다. 가끔은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누군가의 시간을 그토록 잘 돌볼 줄 알면서 정작 자기 시간은 한 번도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노인은 그 책의 마지막 장을 읽었다. 끝까지 오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았다. 그는 책을 덮고 표지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었다. 창가에 괴종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다. 노인은 불을 하나만 남겨두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책을 펼쳤다. 처음부터 다시 읽기 위해서였다.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시간을 고쳐온 사람이 이제 막 자기 시간의 태엽을 감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앨리스는 책을 한동안 덮지 못하고 마지막 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책방 안은 조용했어요. 다가외 쪽에서 들리던 말소리도 이제는 창밖 바람소리와 섞여 희미하게만 들렸지요. 앨리스는 책 표지의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평범한 시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그 시계 수리공은 왜 자기 시계를 그렇게 오래 고치지 않았을까요?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앨리스는 고개를 조금 기울이며 다시 물었어요. 언제든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일은 가끔 가장 오래 미뤄지기도 해요. 앨리스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손에 들린 책을 꼭 잡았어요. 이상한 나라에 온 뒤로 앨리스는 계속 자신을 맞추려고만 했거든요. 작은 문에 맞추려고 작아졌고, 높은 곳에 닿으려고 커졌고, 누군가의 질문에 맞춰 대답하려고 했고, 끝나지 않는 기괴한 다가회의 규칙에 맞춰 자리를 옮겨가며 그들의 말도 안 되는 대화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지요. 곰이 말했어요.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앨리스는 곰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럼요. 다만 너무 오래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작은 시계가 멈춰버린 줄도 모를 때가 있죠. 곰은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앨리스 앞에 놓인 찻잔을 조용히 다시 채워주었어요. 차는 뜨겁지 않았고 마시기 좋게 따뜻했어요. 앨리스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방금 전 다가회에서는 자리를 계속 옮겨 다니느라 정신도 없었고 차는 마시기도 전에 식거나 쏟아지고는 했는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서두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신 앨리스는 그 작은 시간이 달콤한 휴식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잠시 앉아 있다가 앨리스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곰은 책을 가져가도 된다는 듯 조용히 앨리스 쪽으로 건네주었죠. 앨리스는 놀라서 곰을 보았지만 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앨리스는 책을 품에 안고 뒤돌아섰어요. 문을 열자 바깥에 이상한 나라가 다시 보였지요. 다가회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었고 긴 테이블 위에서는 찻잔들이 여전히 옮겨 다니고 있었고 누군가는 또다시 자리를 바꾸라며 말하고 있었고 모자 장수의 목소리는 멀리서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죠. 전 같았으면 앨리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시 달려갔을지도 몰라요. 자리가 없어질까봐, 질문을 놓칠까봐, 누군가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봐요.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뛰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헌책방문 앞에 잠시 서 있었지요. 그리고는 창문 아래 놓인 낮은 돌 위에 살짝 앉았어요. 긴 휴식도 아니었고 대단한 결심도 아니었죠. 그저 책을 품에 안고 자기 발끝을 내려다보고 차가 남긴 온기를 두 손에서 느끼는 정도의 시간이었어요. 다가회 쪽에서는 자리를 옮기라는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왔지만 앨리스는 움직이지 않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아주 잠깐 내 자리에 앉아 있을래. 그렇게 생각하자 지금까지의 소리들이 조금 덜 불편하게 들렸어요. 앨리스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기괴한 다가회 쪽으로 돌아가는 대신 책방 옆에 나 있는 작은 길을 바라보았어요. 그 길은 화려하지 않았고 누군가 빨리 오라고 부르지도 않았지요. 앨리스는 책을 품에 안고 그 길로 한 걸음 걸어갔어요.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번에는 아무 말에나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걸음이었으니까요. 앨리스가 나간 뒤 책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앨리스에게 내어준 책의 빈자리를 한동안 바라보던 곰은 어딘가에 있던 표지가 깨끗해 보이는 다른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가져와서는 그 책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보고 앨리스의 책이 있던 빈자리에 천천히 채워넣었죠. 그 책도 잠시 쉴 자리가 필요했으니까요. 책방의 책들은 그렇게 떠났다가 쉬었다가 다시 누군가의 손에 들리기를 기다렸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책 한 권이 있지는 않을까요? 오래전에 나를 위해 사두었지만 아직 끝까지 읽지 못한 그런 책이요. 꼭 책이 아니어도 좋아요. 배워보고 싶었던 것, 걸어보고 싶었던 길, 언젠가 들어야지 하고 저장해둔 음악들, 조용히 앉아있고 싶었던 카페, 한번 써보고 싶었던 공책과 볼펜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 주위 사람들을 챙겼던 시간도, 이를 붙잡고 버텼던 시간도, 미래를 준비하느라 애썼던 시간도 분명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그저 하루 중 아주 작은 한 칸. 커피가 식기 전까지, 음악 한 곡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 책 한쪽을 읽다가도 잠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정도의 작은 자리를 나에게도 남겨두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괜히 휴대폰만 들여다볼 수 있고, 편히 앉아있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자꾸 일어날 준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요. 시계 수리공이 자기 시계를 단번에 고친 것이 아니라 먼지를 털고 태엽을 감고 작은 소리를 기다렸던 것처럼요. 마음 한켠에 오래 세워두었던 의자에 잠깐 앉아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멈춰있던 내 안의 작은 시계가 아주 작게 움직일지도 모르잖아요. 오랫동안 달려온 사람은 쉬는 시간도 처음에는 서툴 수 있어요. 아직도 심장은 뛰고 있으니까요.